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정부까지 알아보았고, 오늘은 사법부인 법원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157쪽입니다. 3. 심판을 맡는 법원. 오늘은 1. 법원과 신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보시면 첫째, 법원의 기능과 조직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신급제도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한다. 네, 신급제도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정의 여신상이 있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눈을 가렸어요. 사진은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오른손의 칼, 왼손의 저울. 가린 눈은 무엇을 뜻할까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하는 뜻이겠죠. 그러면 법원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의 기능. 법원은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누군가가 법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잘잘못을 가려야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 법을 어겼을 때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벌을 주어서 국민을 보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법원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법이라고 하며 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사법부라고 한다. 그래서 사법부인 법원이 되겠죠. 법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이 재판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 이때 법관은 외부의 지시나 압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 이를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한다.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에 따라서만 어떤 공정한 심판을 하는 것을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합니다. 민주국가는 법관의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여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그런 법관의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법관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법관은 누구의 간섭도 받으면 안 되겠죠. 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조직. 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국가기관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곳이죠. 우리나라의 법원은 대법원이 있고 고등법원, 지방법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의 특수법원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이죠. 네, 최고의 법원, 서울에 한 곳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원을 보면 지방법원이 있어요. 우리 부천에도 상동의 법원이 있죠. 그리고 가정법원, 이거는 좀 특수한 법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행정법원, 행정과 관련된 법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법원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이 재판에 억울하다 생각해서 불복하는 경우는 고등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판하는 것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을 1심이라고 한다면 고등법원은 2심이 되겠죠. 두 번째로 재판하는 곳.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내가 억울하다 생각되면 다시 한 번 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이죠. 서울에 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3심이죠. 세 번째 재판을 할 수 있는 곳.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을 신급제도라고 합니다. 다음, 대법원 아래에 고등법원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특허법원도 있습니다. 이거는 특수한 법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고등법원 아래에는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있다. 고등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재판하는 곳이죠. 그래서 고등법원은 2심이 되겠습니다. 고등법원은 두 번째 재판하는 2심이다. 그 다음 특허법원은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분쟁 사건을 재판하는 곳이 특허법원이고, 그리고 지방법원은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의 1심을 맡는 곳이다. 그리고 가정법원, 가사사건,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가족관계, 그리고 소년 범죄 사건. 네, 너무 어린 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을 다루는 재판이 가정법원이고요. 그리고 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재판하는 곳이죠. 다음 신급제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관의 잘못된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심급제도를 두고 있다. 심급제도는 법원을 상급법원, 하급법원으로 나누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3번까지 받을 수 있죠. 그 다음 우리나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네, 이것이 신급제도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어떤 다툼이 발생했을 때 1심 지방법원에 재판을 청구를 합니다. 여기서 판결이 났는데 억울한 경우는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을 고등법원에 하는데 이때 고등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은 2심. 다음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2심에서. 그런데도 억울하다. 그러면 한 번 더 재판을 청구하겠죠. 이것을 상고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하는데요. 이때 대법원은 마지막 재판인 3심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3심 제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생각 따지기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법원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대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지방법원이 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이다. 최고의 법원은 대법원이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사법원 소년이죠. 소년범죄 이런 것을 다루는 법원은 가정법원입니다. 그 다음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내가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거죠. 항소할 때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사건을 재판하는 곳은 어딘가요? 고등법원이죠.
다음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써봅시다. 법원을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으로 나누어 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법관의 잘못된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무슨 제도인가요? 여러 번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심급제도죠. 심급제도.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대법원, 고등법원, 가정법원, 법원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